배신감이 느껴져요. 광고해놓고 아니잖아요. 전 안 사요. 오케이. 마감이 좀 용접이 진짜 이건 뭐냐. 여기 구조를 보면 약간 옛날 투스칸이 생각나고요. 거기서 일단 의심을 했죠. 조금 배신감인데요. 캐스퍼 EV는? 8점? EV3는? 7점. EV6보다 얘가 높아요. 근데 이거 한 번 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비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핫한 차량이 BYD 아토3 아니겠습니까? 솔님 또 중국차 지금 광고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야. 만약에 광고 받으면은 유료 광고 붙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아토3 디자인 리뷰 그리고 시승까지만 해봤잖아요. 근데 이 중국 차가 과연 좋을지 한번 하체 띄워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가장 궁금한 게 실제로 이 하체를 띄웠을 때 정말로 좋은 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다 까봐야지. 얘 뭐 심장이 어떻고 엔진 뭐 배터리가 어떻고 알아봐야지. 그래서 오늘은 제 산타페 하체를 면밀히 분석해주신 선생님 있잖아요. 크레이지 튜너님. 여러분들이 그 영상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크레이지 튜너님 모셔가지고 이 아토3 정말로 괜찮은 차인지 아닌지 한번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다 물어볼 거야. 캐스퍼 EV보다 EV3보다 나은지. 짜잔! BPD 컬렉션 아직도 몰라? 저는 판테온 실버로 선택했는데 다크, 로즈 컬러도 있어요. 완전 향기로워. 세라믹 방향제를 열어서 방향제를 넣고 오링으로 고정, 클릭까지 끝! 완전 호텔 느낌인데? 이벤트로 BPD 스티커도 함께 드려요.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튜너 조기련입니다. 전문가 보스. 아니 우리 선생님보다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BYD 선생님 타보셨나요? 아까 잠깐 타봤어요. Build your dreams. 너의 꿈을 펼쳐라. 이름은 엄청 그럴듯한데.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현대 캐스퍼 EV랑 EV3 중에서 뭘 사야 되냐. 캐스퍼 일렉트릭은 얘랑 가격이 좀 비슷하고 EV3는 얘랑 차가 크기가 비슷하고 근데 얘는 중국차니까 이거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막 엄청 고민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차를 산다면 캐스퍼 일렉트릭하고 EV3하고 BYD 중에 비교를 한다면 예산이 일단 첫째잖아요. 캐스퍼 일렉트릭 살 정도밖에 돈이 안 된다. 굳이 무리해서 EV3나 뭐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BYD하고 캐스퍼 일렉트릭을 비교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EV3 살 돈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걸 사거나 캐스퍼 일렉트릭을 사서 돈을 아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만약에 EV3를 구매 리스트에 올려놨어요. 근데 BYD 아토3가 나왔어. 가격이 싸대. 그래서 전 EV3 살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EV3 살 돈이 있는데 굳이? 이제 오히려 BYD 차량 가격 정도의 예산을 가지신 분이면 EV3랑 비교하기보다는 캐스퍼 일렉트릭이랑 비교하지 않을까요? 지금 BPD님 어머님이 EV3 깡통 모델을 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랑 그러면 이 아토3랑 한 300, 40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왜냐면 얘는 보조금이 별로 안 나오고 EV3는 그래도 500만 원 이상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저도 어머님한테 EV3 추천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캐스퍼 EV랑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된다. 아 근데 결론은 한번 봐야지. 맞아. 사실은 중국 전기차가 저는 처음인지라. 네. 선생님도 처음이시죠? 네, 처음 봤어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아토3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썼다고 알고 있어요. 이 플랫폼 3.0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에를 보면 EV3는 EGMP라고 광고는 하는데 구조를 제가 봤을 때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에요. EV3 같은 경우는 광고, 그러니까 선전할 때는 EGMP 플랫폼이라고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EGMP 플랫폼은 현대 기아차에서 만드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에요. 전기차만을 위해서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는데 EV3는 EGMP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차를 봤을 때 유닛이 이렇게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라든가 하체 구조라든가 서브프레임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기존의 현대차에서 만들던 준중형 차들 그 차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EGMP가 아니다라고 제가 맘대로 말할 수는 없고 기아에서 EGMP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오닉 5나 이런 데 쓰는 EGMP는 아니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 차는요? 가볍게 봤을 때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맞아요. 메인 프레임이나 이 마운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여기다 엔진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닛이 메인 프레임에 마운팅이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밑에 서브 프레임에 다 고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거 마운트가 저쪽에 두 개가 있고 뒤에도 저쪽에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이 메인 프레임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서브 프레임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EV3 같은 경우는 메인 프레임에 고정이 돼 있거든요. 전 세계 어떤 차든 간에 네네.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다. 그러면 다 유닛은 다 서브 프레임에 따로 고정이 됩니다. 메인 프레임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차는 EV3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EV3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얘는 서브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장점이 뭐예요? 디자인 설계 자유도가 높죠. 왜냐면은 메인 프레임에다가 마운팅을 하게 되면 이 마운팅 자리에서 많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막 연장도 해야 되고. 근데 서브 프레임에다가 고정이 되면 차의 크기나 이런 걸 확장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유닛의 크기를 바꾼다든가 뭐 이랬을 때 서브 프레임에 마운팅 하는 걸 자유롭게 막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네. 용이하구나. 네, 훨씬 용이하죠. 그리고 가벼운 뭐 사고 같은 거 났다. 이런 데 만약에 쿵 받쳤다. 근데 여기에 마운팅이 고정돼 있다. 이쪽은 아니고 보통 이쪽에 돼 있는데 네. 받치면 메인 프레임이 밀렸어요. 그러면 큰일 유닛에도 나잖아요. 충격이 가죠. 근데 이렇게 서브 프레임에 고정이 돼서 이렇게 딱 안착이 돼 있으면 보통 충격이 갔을 때 일반적으로 메인 프레임은 충격을 흡수하면서 여기가 크럼플 존 역할을 하는데 서브 프레임은 강성을 가지고 버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브 프레임 위에 안착돼 있는 유닛은 조금 더 튼튼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엔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충돌 사고가 나면 엔진 마운트 같은 게 밀리면서 떨어지는 게 유리해요. 근데 이제 이런 전기차 유닛은 여기 보면 떨어지면 안 막 되네. 고전압 케이블 막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사고 나서 만약에 틀어져서 어딘가가 뭐 쇼트가 난다든가 큰일 나죠. 예전에 왜 사고 났을 때 코나 일렉트릭인가? 소방관이 이렇게 뭐 구해주다가 감전된 일도 있었잖아요. 코나 일렉트릭이 바로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고 내연기관차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만든 거예요. 아, 전동아. 네, 그러니까 약간 개조를 한 거죠. 이런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전기차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딱 설계를 새로 한 거고.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거 봤을 때 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감 처리가 이렇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는 좀 네. 무서워요. 여기 뭐가 막 덮여 있고 커버링이 어. 돼 있으면 요즘에 BMW 전기차 사면요 네. 아예 뜯지 말라고 완전 막혀 있어요. 못 뜯게 돼 있어요. 보통 프렁크 있는 차들도 네, 여기 네. 이렇게 커버 있고 이렇게 맞아. 적재 공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드러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고 없어요. 쌩이다.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장치를 애프터마켓에서 만들어서 여기다 딱 조립해서 만든다. 그거 있대요, 알리에. 그럼 그거 넣으면 되죠. 근데 뭐 다른 점 뭐 특징점은 없어요 지금 어. 열었을 때? 캐스퍼 일렉트릭은 일단 빼고 네. EV3랑 비교하면은 구조 자체는 EV3보다 이게 더 나아요. 왜냐면 이거는 전용 전기차 구조고 EV3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개조한 거고. 그러면 순수 전기차 플랫폼은 아토3다. 네, 이거는 이제 얘는 전용 전기차 딱 어. 특징이 있어요. 저기 보면 여기 스티어링 기어가 이렇게 보이는데 네. 모터가 없거든요. 네. 모터가 없다는 얘기는 모터가 위에 컬럼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타입 전동 스티어링이 적용된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좋죠. 싸고 성능도 조금 떨어져요. 요즘에 현대차들 보면은 옛날에는 그랜저도 C타입을 썼어요. 팰리세이드도 C타입을 쓰고. 처음에 CNDPS 나왔을 때는 현대차에서 그게 성능 문제 때문에 엄청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 제가 글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저가형인 거네. 그렇죠. 저가형인데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소형차들도 이제 렉 타입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있죠. 요즘엔 유압식 안 쓰잖아요. 다 전동식을 쓰는데 맞아. 유압식 스티어링과 전동식 스티어링에서 스티어링의 파워를 어시스트 해주는 장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유압식도 렉에 있어요. 전동식도 렉에 있는데 컬럼에 있는 타입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컬럼에 있으면 뭐가 안 좋냐면 자동차가 달리면 바퀴에 반력이 전달이 돼요. 바퀴가 부하를 받잖아요. 그 부하를 견디는 파워를 렉에서 주게 되면 휠에서부터 렉까지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를 쉽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렉에 없고 컬럼에서 제어를 하게 되면 일단 힘의 방향이 몇 번 바뀌잖아요. 바로 반응이 안 네, 오는 그래서 부하가 커져요. 부하가 커지니까 고종성이 나빠지죠. 좀 애매한 게 EV3도 C타입이에요. EV3가 아까 제가 뭐 아반떼나 니로나 뭐 이런 내연기관차 플랫폼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차들도 다 C타입이거든요. 그냥 갖다 쓴 것 같아요. 근데 아반떼도 고성능 버전들, 아반떼 네. N. 얘네들은 렉 타입이 들어가요. 근데 일반 아반떼는 C타입이 들어가는데 EV3도 그냥 C타입. 조금 배신감인데요? C타입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렉 타입보다는 떨어지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 얘기하는 주제가 아토3하고 EV3 비교잖아요. 맞아요. 둘 다 C타입이니까 이거는 비교할 게 없는 비교할 게 거네.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거 저 사실은 선생님 모트라인 오빠 때문에 이 EV3 그 플랫폼에 대해서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 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EV3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스펙이 먼저 발표가 됐잖아요. 맞아요. 스펙만 보고 저는 일단 EGMP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표준화예요. 그러니까 이 차에서는 표준이 이렇게 바뀌고 이 차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표준을 가지고 차를 설계하는 건데 EGMP의 대표적인 특징이 네. 400
400V, 800V 멀티 충전이거든요. 근데 EV3가 출시가 돼서 아직 실차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신차 제왕이. 발표를 했는데 어. 스펙을 딱 봤더니 800V가 안 돼요. 처음에는 800V를 안 보고 네. 충전 시간을 봤어요. 네,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얼마 얼마, 걸린다. 어.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같은 EGMP인데 EV3보다 배터리가 훨씬 큰 EV6도 얘보다 충전 속도가 빠른데 같은 EGMP인데 배터리 용량도 작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래서 들어가 찾아봤더니 400V예요. 800V를 지원해야 350kW 충전이 가능한데 거기서부터 의심을 했죠. 이거 EGMP가 아니거나 아니면 현대에서 좀 저가 라인용 EGMP를 좀 만들었을 원가를 수 절감해서 있지.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EGMP는 싱글 모터를 적용하면 메인 인버터가 후륜에 적용돼요. 구조 자체가 후륜에 메인 인버터하고 모터를 설치하도록 감속기랑 일체형으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듀얼 모터를 선택해야만 앞에 모터가 적용이 돼요. 이 EV3는 전륜이잖아요. 거기서 일단 의심을 했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유튜버 중에 이제 뭐 그러니까. 몇몇이 이렇게 논란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차를 받아서 한번 봤는데 일단 뒤쪽에 보면은 연료 탱크 공간이 있어요. 연료 탱크 탱크가 공간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연료 탱크 공간은 있는데 연료 탱크 당연히 안 달았으니까 그치. 텅 비어 있죠. 텅 거기가 비어 있구나. 네. 그러면 여기 본닛에서 또 다른 거 얘기하실 거는 없으세요? 다른 건 없고요. 음, 그냥 스탠다드하게 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별해 보이는 건 없어요. 그냥 딱 그냥 있을 거 있고 전기차에는 이제 전기 모터도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유닛도 있어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인버터, 또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 고전압을 저전압 직류로 바꿔주는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 장치들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면 막 덕지덕지 달리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면 덕지덕지 달린 게 안 보이죠. 요 모듈 안에 일체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솔직히 마감 소리만 잘 됐으면은 더 칭찬받았을 건데 이건 너무 쌩이어서 조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감속기도 일체화인 것 같아요. 아 감독기도 있죠. 이 BYD가 저는 장점이 뭐냐면 배터리도 제조하잖아요. 원래 이- 배터리 회사죠. 그쵸. 네. 원래 배터리 회사인데 자동차도 이제 제조하니까는 이것도 저는 큰 장점이라 생각하거든요. BYD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원래 배터리 만드는 회사니까 네. 자기네 배터리 가지고 올리면 되니까 디자인 자유도나 설계나 이런 것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용이하죠. 있고 그다음에 원가적인 부분에서도 절감되고. 내가 차를 만드는데 어디 가서 배터리 사다가 넣으면 맞아. 아무리 싸게 줘도 거기도 남겨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BYD는 이제 그런 면에서 수익 내기가 유리하니까 가격 경쟁하기가 좋죠. 근데 LFP. LFP 배터리하고 이제 NCM 배터리 사람들이 막연하게 NCM 배터리는 좋은 배터리, LFP 배터리는 저렴하고 안 좋은 배터리 저가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이제 NCM하고 LFP 두 개가 거의 주류죠. 일단 NCM 배터리는 네. 핵심이 니켈을 얼마나 넣냐예요. 니켈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나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게 달라져요. NCM이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율이 1대 1대 1이다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니켈을 점점 늘려요. 8대 1대 1, 6대 2대 2 그러면 다 합쳐서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 이상 니켈을 함유한 거를 하이니켈 배터리라 그래요. 니켈 함유가 늘어날수록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NCM 배터리가 사실 LFP 배터리보다 효율성은 더 높잖아요. 효율이 좋죠. 그쵸. 그래서 사실 NCM이 더 고가인 거고 안전성이 예전에는 조금 떨어졌다면 요즘에는 올라가서 확실히 NCM이 더 좋긴 좋은 거다. NCM이 좋죠. NCM이 좋다면 나는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NCM을 쓰겠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게 LFP 배터리는 철을 사용하잖아요. 철은 지구에 많죠. 그리고 재활용이 쉽죠. 그리고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NCM 배터리에서 쓰는 뭐 코발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히토류라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자원이고 채취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채취를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유독가스도 나오고 환경도 파괴되고 그다음에 자원이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네. 지역이 피폐해져요.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전기차는 또 환경에 되게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전기차가 환경에 좋은 거는 도심 환경에 좋죠. 근데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또 개념의 네. 환경 파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돼요. 전기차가 늘어나면 충전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도 건설해야 되고 그 맞아요. 발전소가 또 만들어내는 배출가스나 뭐 환경 오염도 있고 지금 되게 과도기예요. NCM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를 너무 이분적으로 딱 나눠서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차의 급을 생각해야 돼요. EV3에 NCM 배터리가 들어간 게 아토3에 LFP 배터리 들어간 것보다는 배터리만 놓고 보면 좋아요. 아토3 정도 되는 차에는 LFP 배터리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BYD가 아직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선입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안전한 건지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NCM 배터리가 안전하냐 LFP 배터리가 안전하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LFP 배터리가 적용됐다고는 하는데 LFP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배터리가 내부 구조 때문에 양극재 네네. 구조 때문에 안정성은 좀 더 좋은데 어, 그것도 아까 별 의미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충돌을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를 잘 보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있느냐. 우리가 중국차 그러면 아 저 차 종이장 아니야? 사고 나면 맞아.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차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유럽에 먼저 팔렸어요. 지금 EV3는 유로 NCAP 충돌 테스트 결과가 없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보다 한 급 위에 있는 EV6가 있잖아요. 네네. EV6보다 얘가 높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EV6가 충돌 테스트를 받은 연도는 얘보다 더 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충돌 테스트는 갱신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더 강화돼요. 그래서 얘가 더 엄격한 조건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연도 차이가 많지 않으면 한 번 업데이트하고 몇 년 하거든요. 같은 시기에 했으면은 같은 조건이고 그 시기를 넘어갔으면 얘는 업데이트돼서 더 가혹한 조건으로 했을 건데 그건 아니라고 치고 같은 조건에서 했을 때 충돌 테스트 결과의 물리적인 점수 차이는 둘 다 5스타인데 얘가 점수가 몇 점 높아요. 몇 점. 몇 몇 점 높은데 물론 이 차하고 EV6가 그냥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더 피해를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냥 벽에다 박을 때 있잖아요. 다른 차하고 박는 게 아니고 고정벽이랑 박으면 이 차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반사되잖아요. 그때 점수는 얘가 더 높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이런 건 어때요, 선생님? 그냥 딱 이 정도 급 차에 맞는 브레이크예요. 선생님이 오늘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요? 아토3가 어때요? 이거 어때요? 딱 소형 SUV야. 거기서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이 디자인은 어때요? 괜찮은데요? 그래요? 네. 캐스퍼 EV 대 이 아토3. 저는 캐스퍼. 여기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 차가 내연기관 차였다면 여기가 제일 낮은 지점이거든요, 측면에서. 근데 배터리가 더 낮아요. 이만큼 더 낮아요. 안 되잖아. 배터리가 더 낮으면 굴곡진 부분을 지나가다가 차 중간에서 턱에서 딱 걸렸을 때 있잖아요. 언덕진 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경사가 너무 심하면 중간에 북 긁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로 긁는 게 아니라 요거로 긁겠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차고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도심에서 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험로 같은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낮아서 어디 야외 같은 데 놀러 가는데 좀 비포장 도로를 가야 된다. 근데 막 중간중간 움푹움푹 패여 있고 막 돌멩이 막 있고 안 가시는 게 좋죠. 근데 이거는 이 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배터리 팩이 차체보다 좀 낮게 돼 있는 차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예전에 네. 아파트에서 불났던 벤츠 있었어요. 나중에 국가수에서 조사했는데 배터리가 외부에서 충격을 받은 흔적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주가 운행을 하다가 어디 찍혔겠죠. 근데 보통 내연기관 차는 뻑 찍히면 에이씨 긁었네 하고 가잖아요. 차 밑바닥으로 볼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뻑 치고 갔는데 이 충격에 의해서 배터리 내부에 분리막이나 어디 손상이 갔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쇼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도 그 안에서 계속 누전이 일어나서 화재로 이어진 거구나. 화재로 이어진 건데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미리 경보를 해주는, 요즘 현대차 전기차들 보면은 BMS에서 블루링크 통해 가지고 배터리 이상이 징후가 발견되면 센터로 비상 신호를 보내고 운전자한테도 문자를 보내요. 이상이 있다, 빨리 조치를 취해라. 근데 벤츠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어쨌든 전기차는 항상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가 낮은 차들은 그런 데 그냥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도로만 타라. 네, 일반 이런 시내 같은 데는 크게 상관없고. 뒤에부터 볼까요? 네네, 좋아요. 선생님 근데 저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블레이드 배터리 BYD에서 만들 때 이렇게 얇게 팩처럼 만든다고. BYD가 만든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LFP 배터리는 부피가 크거든요. 우리가 보통 배터리 밀도가 높다라는 건 얘기는 같은 부피에서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오닉이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죠. 네. 그게 배터리가 커진 게 아니고 밀도가 높아진 거예요. 밀도가 사이즈는 높아진 거. 똑같아요. 근데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LFP 배터리보다 밀도가 높아요. 근데 NCM보다는 좀 아니지, 떨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다 많이 담기 위해서 셀2 팩이라 그래서 모듈에다 넣지 않고 그냥 팩에다 바로 조립을 한 그런 형태의 배터리고, 지금 보면 가상사리에 이렇게 서비스 볼트가 있어요. 네네. 있고 중간 부분에는 고정하는 볼트가 없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거든요. 이게 면적이 크잖아요. 가장자리만 이렇게 잡아주면 충격을 받았을 때 버티는 힘이 안 그냥 되겠다. 여기서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양 끝으로 잡고 중간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완전 이 다. 부분이 외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EGMP 같은 경우는 뭐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는 서비스 볼트가 중간에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EV3 같은 경우는 EGMP라고 주장하는데 EGMP가 아닌 게 EGMP처럼 이렇게 서비스 볼트가 이렇게 8개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5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완전 다르네. 네, 근데 얘는 그냥 아예 없죠. 이게 조금 불안하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이 왜 있을까요? 비상금 숨겨놓으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놨는지 이해는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구조가 전형적인 옛날 차. 여기 구조를 보면 약간 옛날 투스칸이 생각나고요. 이쪽 구조를 보면은 골프? 아반떼. 언제적 아반떼? 아반떼, XD 막 이런 거? 옛날 것들. XD는
AD는 너무 옛날 거고 AD 뭐 이런 거. 아반떼 AD가 기본적으로 토션 빔이에요. 아반떼 중에서 하이브리드라든가 N9, 아반떼 스포츠 이런 거는 독립식이 들어갔거든요. 독립식 서스펜션 그거 들어간 거랑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되게 마감 처리가 이런 마감도 약간 산티가 나고 그쵸, 볼트가 그런데 용접이 진짜 왜요? 발로 한 것 와, 같아요? 이건 뭐냐. 산티는 안 해요. 스틸로 돼 있고 알루미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스틸이에요. 여기 너클도 스틸이고 컨트롤 암도 스틸이고. 아 여기 보면은 여기 트레일링암으로 돼 있는 형태인데 네. 요즘에 전용 전기차들은 트레일링암을 잘 안 써요. 쓴다고 해서 세미 트레일링암을 쓰지. 트레일링암 구조가 방화 운동에는 유리한데 횡방향 운동에 취약해요. 코너링을 하거나 롤이 생기거나 기울어짐이 생기거나 이럴 때. 그래서 얘가 약간 승차감이 약간 둥둥둥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근데 그거는 트레일링암 구조를 쓰더라도 잘 튜닝한 차들은 되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뭐 8세대 골프 이런 것도 타보면 걔는 좋아요. 여기 보면은 트레일링암이 이렇게 가서 여기 네. 고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해요. 피스를 박아야 되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보니까 여기서 잘렸어요. 여기서 한번 잘리고 이렇게 들어가죠. 배터리가 여기까지인데 스틸 소재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무거울 뿐이지. 전기차 배터리가 이미 무겁잖아요, 선생님. 그럼 스틸을 굳이 안 쓰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게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전기차 배터리는 무겁지만 이거는 차에 실려가는 거예요. 밑바닥이 있지만 실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물들은 서스펜션이 움직이면 같이 운동을 하죠. 얘는 운동하지 않잖아요. 얘는 그냥 가만히 얘는 있는 고정돼 거니까. 있고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얘는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이죠. 이런 같이 운동하는 부분은 현가 하질량이라고 해요. 휠이나 캘리퍼, 브레이크 디스크, 타이어 이거 다 현가 하질량이거든요. 네네. 현가 하질량이 무거우면 운동 성능이 약화돼요. 바퀴가 상하로 막 도로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아령 들고 막 불규칙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무거운 걸 하면 잘 못 힘들지. 멈추잖아요. 가벼우면 막 빨리 할 수 있죠. 그쵸, 그쵸. 현가 질량이 가벼우면 로드홀딩도 좋아지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접지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근데 얘는 스틸이라서 무거워서 조금 운동 실력이 불리하죠. 이 차는 그냥 소형차잖아요. 가격도 생각해야 되고 전기차 치고 가벼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 무게가 거의 1800kg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그랜저보다 무거워요. 현가 질량은 결과적으로 현가 상질량과의 비율로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럴 경우 있죠. 빈 차 타고 가다가 사람이 다 타면 뭔가 승차감이 좋아지죠. 근데 사람이 안 타고 나 혼자 타고 가면 조금만 과속 포인트 한번 세게 넘어도 와당창 하잖아요. 맞아요. 현가 상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현가 하질량이 좀 무게가 나가도 잡아주니까 균형이 맞잖아요. 얘는 무게가 있으니까 나쁘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 차 가격이나 뭐 이게- 이 차를 타는 목적이나 이 차의 성향을 봤을 때 스틸로 된 걸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근데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하체를 많이 안 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게 맞아요? 요거는 이제 네. 성능하고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네. 마감인데 보통 우리가 차 밑바닥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보잖아요. 밖에서는 이거 볼 일이 없죠. 근데 선생님 현대차 제 것도 그래도 여기는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었어요. 비싸죠. 그렇구나. 여기다가 플라스틱 커버 달고 막 했어요. 가격이 한 50만 원 올랐어. 비율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거다. 그렇죠. 예.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할게요. 결국은 그냥 가격 대비 만약에 가격 낮춘다고 여기가 막 엉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욕을 먹을 텐데 여기는 뭐 볼 일도 없고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감쪽 같아요, 선생님. 이제 앞에 해볼까요? 네네. PPD? 선생님 여기는 마감 처리 잘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가 주행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돈 안 들이고 주행거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에어로다이나믹. 그렇죠. 그리고 경량화. 무게가 줄어드는 게 주행거리를 줄이는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주행거리가 필요한 차들은 보통 고속도로 주행이 많잖아요. 고속도로 주행은 타력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또 빨리 서버려요. 무거운 차들은 악셀 띄면 쭉 가잖아요. 그냥 관성으로. 그래서 무게를 무조건 줄인다고 주행거리가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 바람을 맞으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커버링을 해서 공기 저항을 좀 줄여서 주행거리를 늘리자 해서 이거를 빼놓을 수 없죠. 전기차인데 여기가 비어있다 그러면 불리하죠. 물론 저속에선 상관없어요. 아, 저속에는 상관없고 네. 고속에서만. 네. 선생님 얘 아토3가 321km 가거든요. 그리고 제로백이 7.3초. 빠르네. 괜찮아요. 재원상 EV3보다 빠르네. EV3 스탠다드가 아마 7.4초인가 5초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럼 뭐야? 얘가 더 빠르잖아. 도찐 개찐이죠. 제가 볼 때 7초대 정도면 이 차 네네. 타면서 이 차 용도에 맞게 탔을 때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을 것 같고 그릴 같은 경우도 전기차라서 여기는 그냥 다 막혀 있고 하단 그릴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아이오닉 9
나왔잖아요. 아이오닉 5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이게 에어 플랩이 적용되거든요. 액티브 셔터 그릴 같은 거요? 네, 근데 그런 건 없네요. 그런 게 있어야지 확실히 공기저항이 줄죠. 이 굴곡이 없을수록 공기저항이 줄어요. 여기가 막혀 있을수록.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혀 있으면 공기가 부딪히니까 공기저항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공기가 이 안에 들어가서 와류가 일어나요. 근데 막혀 있으면 공기가 타고 흘러요.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공기저항이 줄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릴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얘는 LFP 배터리니까 겨울철에 춥다 그러면 진짜 와장창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차를 타는 환경 자체가 이 차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 다니려고 이 차를 사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많지 않아요. 도심에서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주차해놓고 그냥 완속 충전기 걸어 급속 충전도 아마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300km 전후 정도의 주행거리면은 이 차에 맞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10km, 20km 더 탄다, 못 탄다가 큰 의미는 없고 겨울철에도 뭐 한 20, 30km 줄어든다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거고 다만 제가 알기로 아토3가 히트펌프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 히트펌프가 적용되지 않은 LFP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차보다는 아마 주행거리 손실이 좀 더 적지 않을까. 겨울철에 전비가 떨어지는 거는 배터리 효율 문제도 있지만 히터 사용해서 그러네. 전기를 많이 난방 때문에. 뺏어가거든요. 근데 히트펌프가 있으면은 폐열을 활용해서 히터 열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많이 줄어요. 그럼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체 리뷰하다 보니까 이 아토3가 단점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단점이 가격으로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용서가 된다기보다 가격만큼의 나온 차예요. 구석구석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 차는 딱 이 정도 가격에 맞는 차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동차 가격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소재나 기술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플랫폼의 형제차인데 폭스바겐 투아렉이 있고 포르쉐 카이엔이 있어요. 포르쉐 사지. 네, 그러면 카이엔이 물론 뭐 옵션이나 성능이 좀 더 높겠지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몇 천만 원씩 차이 나잖아요. 진짜. 과연 그게 거기 들어가는 기능 가격 차이일까요? 브랜드 차이죠. 그러면 이제 BYD라는 차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브랜드 빼고 차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2,9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 초반? 딱 그 정도 차네 이 느낌인데 근데 이거 현대차야 그러면 어우 싸게 나왔네. 이거 BYD 뭐지? 중국차? 이게 딱 진짜 정답이다. 비싸지는 않은데 선뜻 사기가 4,500만 원 보태서 EV3 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EV3가 구매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은 몇백만 원 보지도 아끼려고 말고, 이거 살 사람은 없다고 봐요. 캐스퍼 일렉트릭을 봤던 사람은 조금 더 큰 차를 원하는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스퍼 일렉트릭을 사려고 했다. 그러면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이나 EV3처럼 내가 구매를 하려는 차를 결정해 놓은 사람이 마음을 돌리기보다는 그냥 전기차를 뭘 살지 아직 결정 못하고 큰 가격에는 좀 부담스럽고 전기차를 한번 사보고 싶고 그때 딱 사기 좋은 차.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지 않았던 생소한 브랜드잖아요. 이런 차들을 샀을 때 사실 가장 불편한 거는 AS예요. 근데 이제 이거 판매하는 수입원을 봤더니 도이치가 있더라고요. 도이치가 모터스. 거의 메인이에요. 도이치 모터스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차를 오랫동안 했던 좀 큰 딜러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철저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담은 못하죠. 도이치 모터스에서도 그거를 되게 강조해 주셨어요. AS 이런 거 걱정하는 거 아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계속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보증 기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선생님. 8년에 16만 킬로. 어떤 거는 또 평생 보증이잖아. 중국차 홍보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보증기간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차 브랜드인데 보증기간이 짧아. 못 믿겠어. 근데 보증기간이 길어. 뭐 사겠어? 긴 거. 긴 거 사요? 저는 믿을 수 있는 차 사요. 하체 여기 앞에 구조도 그냥 딱 소형차. 현대 소형차랑 뭐 별 차이 없어요. EV3와도 별 차이 없고 다만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기 서브프레임에 이 유닛이 고정되다 보니까 이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로암을 좀 길게 설계해서 트루크가 생길 때 로암의 각도 변화가 적거든요. 그러면 지오메트리의 대응이 좀 잘 돼요. 근데 얘는 내연기관차처럼 로암이 짧아요. 짧아서 조금만 스트로크가 일어나도 이 각도 변화가 커지거든요. 각도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높이가 움직였을 때 이 각도 변화가 다르잖아요. 짧을수록 각도 변화가 커요. 길수록 각도 변화가 작고. 너무 짧은 감이 좀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뭐 서킷 달리고 할 건 아니니까. 그니까. 그리고 요게 스테빌라이저거든요. 요 스테빌라이저가 좌우에 롤이 생겼을 때 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일종의 스프링인데 이걸 잡아주는 포인트가 이게 끝에서 로암에 고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게 지금 저거 보면은 쇼바에 적용이 돼 있거든요. 쇼바에 고정돼 있는 게 롤을 잡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가 이게 또 보면은 지금 약간 짧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길어질수록 강성이 떨어져요. 짧을수록 강성이 높아지는데 롤을 잡으려는 정도로 이제 길이를 잡아준 것 같아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어요? 단점은 없어요. 그냥 쇳덩어리고 이런 용접한 거 마감이 좀 싼 티가 나요. 비용 대비로 만든 것 같아요. 고급스럽진 않다. PPD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셨던 아토3 하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결론적으로 아토3 살만하다? 안 살만하다? 누가 산다 그러면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사요. 그럼 선생님, 캐스퍼 EV는 선생님 사라고 하면 살 거예요? 저는 사죠. 오케이. 이 아토3 하체 1점부터 10점까지 만점으로 해서 몇 점일까요? 7점? 캐스퍼 EV는? 8점? EV3는? 7점. 일단 EV3 점수가 낮은 거는 EV3가 진짜 7점짜리로 허접하다기보다는 배신감이 느껴져요. EGMP라고 광고해놓고 EGMP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단 배신감이 느껴지고 아토3에 적용되어 있는 하체 구조가 너무 허접하고 못 쓰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다른 메이커들도 다 써요. 소형 네네. 차이는 많이 써요. 근데 마감이 EV3가 더 좋고 대신 가격이 더 비싸요. 얘는 마감이 좀 허접하고 대신 가격이 싸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탈 때 우리가 하체를 보고 평가하는 거랑 실제로 사람이 탔을 때 느끼는 거는 다르거든요. 아토3는 아직 제가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세팅은 좀 기대 이상이었어요. 오늘의 결론은 아토3 살만은 하다. 하지만 EV3보다는 못하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저는 솔림이었고요. 저는 크레이지 튜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